공부한 것 중에 질문할 거. 문제를 수요일날 발표하신 거니? 화요일날? 공부한 내용 중에 질문할 거.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받침대 위에 균일한 밀도, 자, 균일한 질량의 M인 강체 상자가 평형을 유지하며 정지해 있다. 상자의 한쪽 끝에서 에너지가 E0인 빛이 방출되는 순간 상자가 V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상자의 반대편에 빛이 흡수되자 상자가 정지하여 받침대 위에서 평형을 유지하였다. 자, 빛이 방출된 순간부터 흡수된 순간까지 상자가 이동한 거리는 S라고 한다. 빛이 방출된 순간부터 흡수된 순간까지 상자의 이동 거리가 S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단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C고 빛이 방출된 순간부터 흡수된 순간까지 자, 걸린 시간은 C분의 L이다 라고 하는데, 이 문제 굉장히 재미난 문제야. 이걸 갖고 원래 E는 mc제곱이라는 식을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 전체 관계를 한번 다 이야기해 볼게. 이 상자의 질량은 라지 m이고 길이는 L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때 이곳에서 빛 광원이 있어.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을 발사할 거야. 자, 이렇게 빛을 발사하게 되면 빛 자체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운동량을 갖게 돼요. 운동량을 갖게 되는데 그 운동량 값이 P가 C분의 E라고 하는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정지 상태들에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빛 움직임도 없으니까 운동량이 합이 얼마가 돼? 0이 돼 버리지. 그런데 플러스 방향으로 C분의 2라고 하는 빛의 운동량이 생긴 거야. 그럼 이게 0이기 위해서는 자, 라지 m이 녀석이 뒤로 움직여야 되겠지. 여기선 V라고 썼으니까 V라고 쓸게. 자, 그렇다면 얘의 운동량은 뒷방향으로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때 상자가 이동한 속도는 mc분의 2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네. 자, 한편 이걸 한번 살펴보자. 상자 건너편 쪽으로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큼이 걸릴까? 빛은 상대적 움직임에 상관없이 항상 속력이 얼마라고 했지? C라고 했지? 그렇다면 건너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자, 얘는 C분의 L이라는 시간만큼이 각자 가게 된 거지. 그래서 C분의 L만큼이 같다. 자, 그렇다면 자, 상자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 상자가 이동한 거리를 거기서는 S라고 썼지. 자, 그래서 S라고 써보면 S라는 녀석은 V 곱하기 T가 돼버려. V 곱하기 T가 돼버려서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MC분의 2 곱하기 C분의 L이라고 쓸 수 있대. 그래서 얘가 MC 제곱분의 2L이라는 값이 상자가 이동한 거리야.
이때 외력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외력이 작용하지 않지. 질량 중심이 항상 일정하다고 해. 어떤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질량 중심은 항상 일정하다. 자, 이때 상자의 정중앙 위치를 기준축으로 한번 잡아볼게. 여기가 기준이래. 그렇다면 질량 중심이 여기에 있었겠지. 여기에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상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얼마큼 이동했어? S만큼 이동한 거야. 오케이? 상자가 이동했는데 여기서 이동한 건 누구밖에 없어? 빛밖에 없어. 여기에다 건너편 벽에 간 것밖에 없단 말이야. 처음에 자, 빛이 여기 있는데 빛이 출발하는 위치가 2분의 L이야. 오케이? 자, 2분의 L이라는 것은 상자 이동 거리에 비해서 매우 크지. 그래서 도달한 후에도 2분의 L이라고 근사적으로 쓰자. 그렇다면 상자가 이동하는 동안에 빛이 이동한 것밖에 없는데 질량 중심 일정하다는 것은 빛도 어떤 질량을 가질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빛이 가질 거라고 가정한 질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 자, 처음 질량 중심의 위치는 라지 M이 녀석은 원점에 있었고, 자, 그리고 질량 M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L인 위치에 있었어. 그리고 자, 건너편 벽에 빛이 도달했을 때 상자 M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S 방향을 이동했지. 마이너스 S 위치에 있고, 자, 그리고 질량 M이 녀석은 2분의 L인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S는 2분의 L보다 무지 작다. 자, 그렇다면 얘는 다시 M 곱하기 마이너스 M 라지 M C 제곱분의 2L 이라는 값 더하기 M 곱하기 2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지. 자, 이걸 정리해주면 라지 M 곱하기 MC 제곱분의 2L 이라는 값은 M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되어버리겠다. 따라서 LL 지워지고 MM 지워졌더니 자, 이 빛의 질량에 해당하는 값은 C 제곱분의 2라는 값이라고 한대. 그래서 자, 우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역학적 모형으로 설명한 예야. 이거는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에서 쓰인 모형이라고 해요. 이걸 이용해 갖고 우리 운동량 보존에서 큰 화차를 갖다 놓고 대포 쏘는 문제가 있거든. 그게 이 문제의 역학적 모형이야. 이해됐어요? 또 다른 거. 없어? 그럼 아무거나 할까? 아무거나 해? 응? 응? 아무래도 비중이 전기 쪽이 크고 상대성 이론은 어떤 걸 내실지 모르겠어, 정확히. 이분 선생님이 상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뭘 낼지 모르겠어. 기본 형태로 내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뭐 빛시계, 그 다음에 수학적인 거 좋아하시니 아니면 개념적인 거 좋아하시니?
아니면 로런츠 변환식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로런츠 이용해서 길이 수축 관계 묻는 것, 시간 지연 묻는 것. 그 연습들 좀 해두셔야 될 거야. 응? 공식을 뭐 유도하는 거나 그런 거는 안 되고 숫자도 더럽게 안 되고 딱 깔끔하게 주신다고. 유도는 안 내신데? 좀 난감한데? 놀라실까? 우리 지난번에 전기는 어느 쪽 전기 했었니? 어느 정도까지 했어, 전기? 선생님 준 프린트는 다 풀어봤지? 아직도 안 했어? 거긴 질문할 거 없어? 질문하지 말라고 선생님 답지 준 거야. 없는 거 같아? 그럼 오늘 준 거 한번 줄줄 풀어봐봐. 주변과 문제들인데 그것도 역시 쉬워. 거의 대부분 한 80%가 기출문제 위주로 평가 문제도 냈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 없어? 또 전기는 선생님이 준 프린트 번호 찍어준 거에서 상당히 많이 내주시겠지? 근데 문제가 상당히 허접해. 요거는 수업 중에도 했었는데 다른 형태로 한번 비교해서 요거는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묻고 있거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원 형태로 된 I에서의 중심에서의 전기장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어. 그치? 자, 이 전기장 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자,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얘는 연수 문제에 있던 문제야. 학교쌤이 찍어준 문제야.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해드려. 얘 플러스 람다라는 전화를 갖게 돼. 자, 근데 주어진 건 사실 Q가 주어지거든. Q란 녀석은 파이 반지름을 라지 얼이라고 하면 라지 얼 람다라는 값이 전하량이야. 자, 이때 어떤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에 질량 요소가 전하량 요소가 있겠지. 전하량 요소는 dq라는 녀석은 람다 곱하기 라지얼 d 세타야. 그치? 이때 나타난 이 중심각이 d 세타가 돼서 여기서는 dq라고 하는 값은 람다 곱하기 얼 곱하기 d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이때 이 부분에 대한 전기장이 이렇게 나타나. 그치? 얘가 DE라고 해. 여기서 D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D의 크기는 K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DQ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 이 문제는 이런 특성이 생겨. 반대쪽에 똑같이 대칭인 녀석이 또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전기장이 똑같이 DE가 나타나거든.
D라면 얘네들은 이성분이 어떻게 돼? 상쇄돼서 없어져서 요 성분만 남게 되는 거지. 이때 요각이 셌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D2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계산해 주시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때 전기장 2라는 값은 전기장 2는 자, 인테그럴 D2 코사인 세타야. 자, 그래서 인테그럴 얘는 자, 0부터 쭉 오면 어디까지지? 파이까지가 되겠지. 0부터 파이까지 k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람다 라지얼 d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얘는 세타 부분만 빼놓고 여기서 조심하실 거 세타는 이 d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 오케이? 함수야. 예관한 함수야. 자, 그렇다면 상수 다 빼버리면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람다 곱하기 라지얼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적분하면 뭐가 되지? 사인 세타가 돼버립니까? 사인 세타가 돼버렸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나? 어떻게 나타나지? 잠깐만, 뭐 이상하다. 여기가 세타지. 얘가 세타면 얘가 세타지. 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자, 얘는 0부터 파이까지. 이 값은 얼마에 해당해? 2에 해당하지. 따라서 얘는 k 곱하기 자, 얼 제곱분의 2 람다 라지 얼이라고 해. 여기서 q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얘는 분모 분자에 파이만큼이 필요하지. 파이 곱하기 얼 제곱분의 2q가 돼버렸대. 오케이? 이게 얘의 전기장이야. 또 연습 문제에는 여기에 모든 전하가 뭉쳐 있다라고 하고 똑같은 거리에서 나타나는 전기장을 묻는 문제로 풀기도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또 있어. 아주 유사한데 이렇게 보자. 반쪽은 플러스 람다야.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마이너스 람다가 왠지 복잡해 보인다. 그치? 하지만 복잡하지 않아 얘도. 자, 얘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자, 전기장이 존재하겠지. D가 존재. 오케이? 똑같아, 조건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가 존재합니까? 반대쪽으로 대칭인 아이가 또 존재하겠지. 이때 전기장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니? 이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 똑같아. 자, 이때 여기가 셌다면 얘가 셌다지.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야. 이해해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다면 이 녀석 전체로 다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해. 2라는 값은 인테그럴 d2 곱하기 코사인 세타냐. 오케이?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자,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얘는 인테그럴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얼마가 되지? 람다 곱하기 라지얼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래서 얘는 0부터 파이까지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거 0 나오나? 0 안 나올 텐데. 0이 나오나? 왜 0 나오지? 계산이 되졌을 텐데. 내가 풀어놓은 거엔 뭐라고 나왔니? 0 안 나올 텐데. 기억엔 0이 안 나온 것 같은데. 0이 안 나오는데 0이 왜 나왔지? 잘못했다. 얘는 0부터 이 파이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얘까지 다 효과 고려된 거지.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줘야 됐다. 2분의 파이까지 계산해준다. 자, 그렇다면 얘는 k 곱하기 all 제곱분의 람다 곱하기 all 곱하기 얘는 사인 세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돼. 따라서 얘는 자 얼마? 파이 곱하기 all 제곱분의 k 곱하기 q라는 값이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얘는 여기까지 고려해도 이 부분까지 다 지금 고려된 값으로 계산한 거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문제, 두 개 동시에 나오면 그럴싸할 것 같아. 또 줬던 문제에서 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우스 법칙 이용해서 전기장 계산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위 계산하고 이런 형태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연습 충분히 해두셔야 돼요. 특히 전위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그 다음에 밑에 주위에 여러 가지 회로를 참고해 볼 것이라고 써놓으신 거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저항에 연결했던 거 있지. 다양한 형태로 연결했었는데 아주 복잡하진 않고 기본적인 형태들 여러 가지는 한번 연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육면체 같은 것들. 시간상 지금 너네들이 거의 50문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40몇 문제 나오기 때문에 시간상 이번에도 시간표상 50분이니 60분이니? 50분이야? 그럼 시간상 거의 바로 풀 수 있는 것 하니까 간단한 형태. 육면체나 아니면 판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형태 문제들 있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답지를 오늘 새벽까지 만들었는데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하기 싫어갖고 빼동빼동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 그 전까지는 그냥 막 느긋하게 안 하고 그냥 전체를 다 풀었거든. 전체 다 풀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네? 그래갖고 되게 재미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보자. 계산은 들어와서 그냥 방법까지만 한번 볼게. 문제풀이에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이게 27장에 25번 문제야. 27장에 25번 문제 같은 건데 답지는 1학기 다녔던 애들 그냥 다 줬어. 중간고사 준비까지 한 애들은 그냥 답지 다 줬어.
중후나 경수 같은 경우에는 난데없이 시험 대비하다 말고 못하게 돼가지고. 이 문제가 되게 재미나더라고. 풀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된 거야. 특히 이런 꼴의 문제는 이렇게 됐거든. 자, 이때 저항값들이 이렇게 나타나. all1이라는 녀석이 2000옴이지. 얘는 얼마? 3000옴이지. 얘는 3000옴이고 얘 2000옴이야. 그리고 여기 4000옴이 돼버리거든. 근데 되게 재미나더라고. 놀랬어, 막 풀다가. 아씨, 이거 언제 풀어, 이거? 이거 키로 법칙 갖고 풀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델타 2i라는 걸 얘를 쪼개 갖고 만드는 방법이 있지. 그거 갖고도 풀 수 있어, 전체 저항부에서. 세 번째, 이 방법이 있었어. 너무 기가 막혀서. 자, 만약 이쪽에 전류가 흘러와서 얼마의 전류가 간대? 이쪽으로 가는 걸 I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만약에 배터리를 거꾸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갔어. 그럼 이쪽으로 가는 양 얼마가 되지? 대칭이잖아. 얼마가 갈까? I1이 가겠지. 그럼 얘는 I1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야. 놀랍다.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얘는 또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뭐가 돼? I2가 돼버려. 대박 신기하지 않니? 그치? 그럼 이쪽으로 오는 양은 얼마가 되지? I1 빼기 I2가 되겠지. 만약에 이쪽 같다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I1 빼기 I2가 될 거야. 이 아이들이 마주보고 이 녀석이 같아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이 휘스톤 브릿지에서. 이런 걸 휘스톤 브릿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이때 전압이 얼마? 24V가 됐대. 가끔가다 선생님이 책의 문제가 잘못됐음, 답지 잘못됐음 하는 것들이 있거든. 옮겨서 만들다 보니까 엉뚱하게 답을 해놨어. 그래갖고 원래 원서에 있는 답을 그대로 적은 것도 있고 막 이래. 그래갖고 그거는 선생님이 잘못 계산 새로 해갖고 놓고 답이 잘못됐다는 걸 표시해놨거든. 참고해서 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네.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쉬운 방정식으로 볼게.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녀석을 한번 살펴볼게. 그렇다면 요 I에서 자, 우리 키로 법칙 쓰면 24라는 녀석 마이너스 I2 곱하기 3000 마이너스 자, I1 곱하기 2000 이 값이 0이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요걸 살펴보자. 얘를 포함시키는데 요렇게 또 가면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갈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녀석을 보자. 가급적 전류 방향을 따라서. 자, 그렇다면 얘는 다시 24 마이너스 I1 곱하기 2000 마이너스 여기 하나 더 있네? 그럼 뭐가 돼? 4000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빠져나가니까 얼마가 돼? I1 빼기 I2 곱하기 4000이 돼버려. 자, 아래식만 다시 쓰면 얘는 24 마이너스 I1 곱하기 8000 자, 플러스 I2 곱하기 4000이 되겠지. 이 값이 0이야. 여기에다가 4배 해갖고 계산해주면 편리하겠지. 자, 4배 하면 얼마가 되니?
48, 96 마이너스 이 녀석부터 쓰면 i1 곱하기 8000 마이너스 얘 4배 해주면 i2 곱하기 12000은 0이야. 자, 수고가 훨씬 더 쉽더라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지? 72 소거되고 플러스 i2 곱하기 16000은 0이 돼버리지. 자, 그러면 i2라고 하는 녀석은 2로 나눠보면 2까지만 나눠볼게. 8000분의 얼마가 되지? 36이라는 값이 됐대. 8000분의 36. 이거 계산해줄 수 있겠구나. 계속. 얘 8이 안 되는구나. 일단 0까지 할게. 그냥 더 나는 거 귀찮아서. 자, 그러면 i1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될까? 가장 간단한 i1식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까? 아니야. i1을 i2를 넣을 거니까 i2를 여기다 넣으면 편리할 것 같아. 그치? 자, 지워지니까 24 마이너스 i1 곱하기 8000 플러스 얘 들어가 버리면 얼마가 되지? 2분의 36이니까 18은 0이야. 자, i1 곱하기 8000 이 값은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되니? 42가 돼버립니까? 따라서 i2라고 하는 것은 8000분의 42라는 값이 돼버리지. 요거를 계산을 해서 각 부분에 대한 여기가 A고요. 얘가 B고 C고 D가 되거든. 그럼 얘는 I1 마이너스 I2를 해서 저항값만 곱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이해해요? 그래서 큐로 법칙인데 휘손 브릿지를 큐로 붙는데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더라. 라는 걸 선생님이 봤어. 그래서 개 쉽더라. 전에 선생님은 이거 보통 이거 이쪽 I 넣어주고 I1 그 다음에 I1 I-I1 I2 I1-I2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전개를 했거든. 이렇게 전개했는데 오씨 소용없어. 이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 문제는 델타 2y라는 문제를 검증할 때 썼던 문제인데 한번 여기에다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자, 여기가 10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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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옴, 20옴이었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 그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얘도 식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기전력을 2라고 놔볼게. 2라고 놓으면 이쪽으로 얼마가 들어가지? I1이 들어가네. 그럼 이쪽이 I2가 돼버리겠지. 그럼 거꾸로 놓는다면 똑같은 구조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쪽으로 나가는 양이 얼마가 돼? I1 이쪽으로 가는 게 I2가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똑같이 2라고 하는 녀석은 2라는 값은 자 20I2 더하기 10I1이 되는 거지. 이게 0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렇게 오는 녀석을 택해보자.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얘는 자
자, 10인데, 자, 20, I1. 자, 더하기, 빼기. 이것도 빼기야. 빼기, 이쪽으로 가는 양이 I1 마이너스 I2가 되거든. 그래서 10, I1 빼기 I2가 0이다. 라고 쓰지. 그럼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 2 마이너스 20 I2 마이너스 10 I1은 0이고, 자, 요식 정리해 보면 2라는 값 마이너스 30 I1 더하기 10 I2가 0이야. 그치? 자, 그럼 밑에 식 2배 해주는 게 낫겠지. 밑에 식 2배 해주면 22 마이너스 60 I1.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자 플러스 20 I2가 0이 된 거지. 자, 두 녀석을 어떻게 해볼까? 더해보자. 자, 더하게 되면 얘 지워지고 얘는 3, 2라는 값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70 I1이라는 값이 0이야. 그럼 I1이라는 녀석은 얼마? 70분의 3, 2라는 값이 됐지. 오케이? 70분의 3, 2가 됐대. 자, 그러면 이번에는 UI를 한번 살펴보자. 자, I2를 봐야 되는데 어디다 놓는 게 가장 좋을까? 자, 여기다 놔볼게. 2 마이너스 20 I2 마이너스 70분의 32라는 값이 0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70분의 40이라는 값이 20 I2가 돼. 그럼 I2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70분의 2라는 값이 돼버렸대. 자, 그러면 이 값들을 여기에다 다시 넣어보자. 자,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 넣어볼게. 그럼 이거는 나오지는 않는구나. 자, 어디에다 넣을까? 이 두 개를 그냥 여기다 넣어볼게. 2 마이너스. 자, I1이 들어갔어. 70분의 92. 이거는 안타깝게도 2로만 나오는구나. 전류 계산할 때는 쓸 수 있겠는데 전압 계산할 때는 전체 저항 계산할 때는 꽝인식이 돼버리네. 예측을 못했다. 70분의 I2 들어가면 40. 등식도 안 맞네? 뭘 잘못했을까? 등식도 안 맞아. 등식도 안 맞아. 방법상으로는 이렇게 쓸 수는 있겠는데 이 문제의 성격하고는 안 맞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전류 계산하는 데만 쓸 수 있겠다. 안타깝다. 이것도 좋은 실마리가 돼갖고 해결될까 해갖고 아까 해보려다가 그냥 시간 없어서 그냥 왔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특성에 따라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37번 같은 문제는 완전히 허접한 문제더라고. 그림은 되게 복잡해. 37번 잠깐 한번 볼까? 자, 그림에서 자, 얼1이 1옴이고 얼2가 2옴인 녀석이야. 그리고 기전력이 자, 2볼트고 4볼트가 됐대. 그래서 그림은 되게 거창해. 그림은 되게 거창해서 이렇게 나타나.
자, 이렇게 돼 있는 아이거든. 자, 기전력 방향이 모두 같은데 얘는 2V고 1옴, 1옴. 얘는 4V고 2옴. 1옴, 1옴, 4V야. 그럼 얘를 회로를 바꿔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저항을 한 대 다 묶어버리는 거야. 저항을 한 대 다 몰아버려. 합성저항으로 몰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2V고 얘는 1옴 1옴이니까 2옴. 얘는 4V고 2옴. 얘도 4V고 2옴이 되겠지. 그럼 이 두 개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조건이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이 서로 어떻게? 같아. 같으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돼? 이 I가 되지. 오케이? 이래서 키로 법칙 얘와 얘를 비교해서 계산하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돼버려. 4V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2I 마이너스 역전이니까 2라는 값이 0이고 아래 것도 똑같아. 자 아래 것 똑같아서 그냥 이것만 갖고도 계산이 되어지네. 얘 2 마이너스 6i라는 값이 0이 돼서 i는 얼마가 돼? 3분의 1A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흐르는 i는 3분의 2A가 되고. 이해해? 그래서 키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키로 법칙 쓴다 생각해봐. I1, I2, I1 더하기 I2. 그럼 회로 하나, 두 개, 최소 두 개 잡아갖고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 가급적 필요 법칙을 최소화시키고 연립방 정식 써서 하는 거 지난번에 쌤이 헤맸잖아. 잘못 하나 쓰면 헤매게 되거든. 그렇다면 가급적 필요 법칙을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전기가 포함된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축전기 포함 문제도 한번 보자. 축전기 포함된 문제에서 학교쌤이 풀라고 했던 문제가 대표적인 게 저항하고 축전기 같이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잠깐만 저항 축전기 하나 보고 축전기도 한번 시간 되면 보자. 회로 이론 27장에 있었나 보다. 일반적인 저항과 회로가 축전기가 같이 있는 경우의 문제들이 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47번 같은 문제들이야. 47번 같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하게 축약이 되어 줄 수가 있어요. 한번 47번 문제 한번 볼게. 자 그림 46에서 자 1.2kV 얘는 1200V가 되겠지. 그리고 C는 6.5 마이크로페럿이고 어론 얼토얼스는 모두 0.73 메가옴이라고 합니다. C가 완전히 방전된 직후에 T가 0일 때 스위치를 갑자기 닫았대. 그 T가 0일 때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축전기를 연결한 회로는 시간이 0일 때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해, 축전기가. 그냥 도선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오늘 무진이 못 온다고 그랬었니? 효준아, 최효준,
오늘 무진이 못 온다 그랬었어? 어? 온대? 어? 별말 없었어? 안 와서. 자, 이 회로는 이렇게 나타난 회로야. 이건 생소하게 느낄까 봐 해드리는 거야. 자, 이쪽에 전지가 있고요. 자, 전지가 있고 이쪽에 저항이 하나 있고 저항값이 모두 다 같다. 저항이 있고 또 저항이 있고 축전기가 있어. 자, 얘를 그냥 문자로 하자. 이렇게 돼 있었대. 자, 처음에 이쪽이 아니고 여기 연결돼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돼 있었대.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닫는 거야. 오케이? 닫게 되면 방전된 상태면 여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T가 0일 때는 자, 축전기는 누구와 같아? 도선하고 똑같아. 대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프가 저 그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해요? 도선과 같으니까. 그러면 이 두 녀석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지? 2분의 얼. 전체 저항은 얼마가 돼버리니? 2분의 3얼이 됐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전압의 비를 보면 직렬 연결 회로에서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지. 그럼 이쪽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 그냥 V0라고 쓸게. V0라고 쓰면 3분의 2 V0가 되고. 자, 요 녀석들 양당 간의 전압은 얼마가 돼? 3분의 V0라는 값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질문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자, I1, 어론을 지나는 저항 I1은 얼마가 될까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지? 전체 저항이 2분의 3얼이 되니까 얘는 3얼분의 2V0라는 전류가 흘러. 자, 그럼 이쪽으로 나누는 전류는 반반 나뉘어 흐르겠지. 3얼분의 V0라는 전류가 흐르게 된대, 각각. 자,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 한편 각각의 전류 다 했니? 다 계산했구나. 자, 이번에는 T가 0일 때에 대해서, 자, T가 0일 때에 대해서 T가 충분히 시간이 지났대요. T가 시간이 충분히 지났대. 그러면 축전기는 대전됐거든. 축전기가 대전되면 축전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축전기와 직렬 연결된 자, 회로에서는 전류가 0이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럼 회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자, 이쪽에 V0가 있고요. 자, 저항이 하나 있고 저항이 두 개가 있어.
얼이야. 그렇다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지? 2얼분의 V0가 되겠지. 그리고 양쪽의 전압은 각각 얼마가 돼? 2분의 V0씩 흐르게 되는 거야. 2분의 V0씩 흐르게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전류값 똑같이 흐르게 된대.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다, 없다? 전류가 있다, 없다? 없다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축전기가 있거든. 이 축전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야? 똑같이 2분의 V0가 되지. 똑같이 2분의 V0야. 그렇다면 여기에 저장된 전하는 얼마가 돼버리지? C 곱하기 2분의 V0만큼의 저장된 전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용하면 에너지도 계산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나머지는 그냥 전개만 해두면 되는 거. 여기에서 얼씨 회로에서 충전 방전 회로들을 계산하는 걸 잘 못하더라. 그래서 이 계산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식 활용을 해야 돼서 그래. 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자, 얼씨 회로의 충전 방전 회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내가 못 본 게 있나? 무진이가 결석한다 그랬구나 오늘. 무진이가 결석한다 그랬대. 자, 그러면 얼씨 회로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저거 무진이 갖다 줄 수 있니? 무진이 좀 갖다 주라. 나중에. 자, 얼씨 회로에서 충전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자, 얼씨 회로 충전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따로 해드리는 거는 연습 문제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는데 기출에는 여러 번 있었거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기전력 2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자, 충전되는 전하량을 한번 살펴보자. 이쪽에 플러스들이 대전되고 마이너스 대전돼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대전돼 있다라고 가정할게. 자, 요 둘 사이에 전압 강하는 얼마가 되지? IR.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전위 차이는 얼마가 되지?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C분의 Q를 갖는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얘를 고리규칙에 의해서 E 마이너스 I 라지 R 마이너스 C분의 Q라는 값은 0이야.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얘기했고, 충전시키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하도 많이 충전이 되겠지. dt분의 dq라고 써주는 게 전류의 정의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c분의 q라는 녀석이 얼 곱하기 dt분의 dq라고 써줄 수가 있어. 얘는 Q에 관한 함수,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변수를 분리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마이너스 C분의 Q분의 DQ라는 값은 얼분의 1 DT다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인테그럴
얘는 자 0에서 전화 하나도 안 채워졌지? q까지 임의의 위치, 임의의 전화까지야. E-c분의 q분의 dq라는 값은 얼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dt가 돼버린 거지. 이거를 치환을 시킬 거야. E-c분의 q라는 녀석을 u로 치환을 해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c분의 1 dq라는 값이 du로 바뀔 수 있고요. 적분 구간은 2에서 E-c분의 q까지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쟤는 이렇게 쓰네. 2에서 E-c분의 q까지 u분의 요 녀석에서 남는 게 요 값이잖아. 그지? 요 값이니까 나머지를 보내버린 거야. du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c du가 되지. 마이너스 c를 이쪽으로 옮겨버릴 거야. 그러면 얘는 du만 남고 얘는 마이너스 c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dt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ln 2분의 E-c분의 q라는 값은 마이너스 c분의 t라고 쓰게 돼. 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E-c분의 q라는 값은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가 돼버리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때 E-c분의 q라는 값이 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가 됐고요. 또 얘는 자 c분의 q라는 값이 2 곱하기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가 돼버려서 q는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주지. ce 이게 q0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라는 값이 됐다. 서서히 전하가 대전되고 있는 거지. 처음엔 급속히 충전되고 나중엔 서서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이때 전류 i라는 것은 dt분의 dq가 되니까 얘를 미분해보면 얘는 C2 곱하기 0이지 마이너스에 다시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cc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고 얼분의 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c분의 t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전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얼씨라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해? 시간 상수라고 해. 타임 컨스턴트. 이게 같아지는 때가 얼마가 되지? 약 0.63% 정도, 63% 정도 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값이 타우가 시간 상수일 때, 얼씨일 때 약 63% 정도가 자, 충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한편 방전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방전. 전에 노트 한 부분에 있을 거야. 이 식들이 그냥 연습 문제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써갖고 선생님도 그냥 자연스럽게 썼거든. 안 그러면 다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다 풀어줄 수가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마구잡이 썼는데 식을 그냥 기존 식 갖고 썼는데 혹시라도 잊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자, 방전되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방전되는
자, 방전되는 회로는 이런 식으로 회로를 한번 손을 더 봐서 정리를 해줄게. 한번 끊어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끊어버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회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충분히 충전이 돼 있었어. 그럼 얘는 Q0만큼 있었는데 얘가 Q로 바뀌겠지. 자, 이때 회로를 처음에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어. 이렇게 옮겨왔대. 그렇다면 이 양당 간의 전이 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얘가 전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C분의 Q라고 하는 임의의 시간일 때 전하가 Q만큼 내줬을 때 C분의 Q라는 전하량을 갖고 이쪽으로 전류가 생긴다라고 하지. 그렇다면 얘는 고리규칙에서 C분의 Q 마이너스 IR은 0이야. 이때 조심할 것. I는 이래. 방전이 되어지면 전류가 증가하지. 전류가 많으면 증가하게 되면 자, 얘는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I는 마이너스 dt분의 dq라고 쓰기로 한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지. C분의 Q 마이너스 all 곱하기 마이너스 dt분의 di가 0이다. 즉 얘는 all 곱하기 dt분의 dq라는 값 더하기 C분의 Q가 0이 되는 거지.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all 곱하기 dt분의 dq라는 값은 마이너스 C분의 Q라는 값이 돼서 변수들을 정리하면 Q분의 dq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ll C분의 1dt가 돼버렸다라고 해요. 자, 얘는 충전돼 있었어. Q0 값을 갖고 있다가 Q라는 값을 갖게 되었을 때 Q분의 dq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all C분의 1t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바로 적분해버리니까. 자, 그렇다면 쟤는 ln Q0분의 Q라는 값은 자, 얘는 마이너스 all C분의 T가 됐다. 따라서 Q0분의 Q라는 값은 exponential 마이너스 all C분의 T가 돼버리고 Q라는 값은 Q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ll C분의 T라고 얘기해. 자, 이때 요 녀석들에 대해서 자, 전류를 구해 보면 자, I는 dt분의 마이너스 dt분의 dq가 돼 버리니까 Q0 곱하기 자, 마이너스 Q0 곱하기 마이너스 LC분의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얼C분의 t라는 값이 돼 버렸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어. 그래서 얘는 얼분의 기전력 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얼C분의 t라는 값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식들이 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시간이 자, 우리 아까도 방전식도 그렇고 충전식도 그렇고 전류는 모두 어떤 식이야? 얘는 얼분의 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얼C분의 t라고 얘기했는데 t가 0이면 얘 전류가 얼마가 되지? I는 얼분의 2가 되는 거야. 축전기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한다는 뜻이야. 반면에 t가 무한대가 돼버렸대. t가 무한돼 버리면 전류는 0이 돼버리지. 직렬 연결된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도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문제든 내용 정리할 부분이든.
학교 쌤도 문제 안 풀어보고 그냥 문제 막 내신 것 같아. 풀다 보니까 몇 개는 너무 허접해갖고 이거 왜? 라는 문제들이 있어. 개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공부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문제. 제일 험한 문제가 27장 마지막 문제지. 학교 선생님 찍어준 문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 68번 문제인가? 68번이 아니고 뭐더라? 61번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냥 한 바퀴 빙글 돌아가는 그 필요 없이 기본 연습 문제야. 문제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 맨 앞에 빼갖고 기본 문제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뒤쪽에 추가 문제 들어와 있어. 또 다른 질문. 상대로 뭘 내주실까? 학교에서 비시계는 해주셨지. 시간 지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한번 정리 잘 해두시고 기본 그냥 점수 주려고 줄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로렌츠 변환 이용 갖고 기리수축 관계도 설명해 주셨잖아, 그지? 그래서 로렌츠 변환 이용에서 기리수축 시간 지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미온 문제 있지, 미온. 미온이 갖게 되는 특성도 한번 잘 봐두셔야 돼. 미온 입장에서 일어나는 기리수축 그리고 바깥 관측자가 보는 시간 지연. 그래갖고 각각을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동시성의 상대성 내시면은 그거는 거의 다 수능 형태로 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수능 형태 거의 안 내시니까. 전위 계산하는 문제, 그런 문제 나왔더라. 아이들이 헷갈리기 좋게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식의 문제들 그냥 잘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원이 있대, 원. 자, 원이 있다라고 해. 자, 그리고 이쪽에 어떤 위치가 있대. 여기에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어.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대. 딱 그냥 간단하게 절반만 볼까? 이쪽에는 뭐가 있어? 전체 Q1이 있고 이쪽에는 Q2가 있다라고 하자. 오케이? 자, 이때 얘에 대한 전위는 얘 반지름 라지 어리라고 하고 높이 G에서의 전위를 묻는다면 자, 이 거리는 얼마가 되지? 루트 얼 제곱 더하기 G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전위는 벡터야, 스칼라야? 전위는 스칼라야. 그래서 합성을 할 때 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에 모든 전하가 Q1으로, 여기 모든 전하가 Q2로 대전돼 있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전위 V라는 녀석은 K 곱하기 4파이프론 제로분의 1이야. 루트 얼 제곱 플러스 G 제곱분의 Q1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얼 제곱 더하기 G 제곱분의 Q2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냥 전위들은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문제만 볼 게 아니고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 두 가지 개념 다 한번 볼게. 저항의 내부 저항 문제야.
얘네들이 배터리야. 내부 저항이 있다고 해. 이런 내부 저항에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본다면 이 마이너스 I larger 마이너스 I smaller이 0이 돼 버리거든. 따라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자, all 플러스 smaller 분의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외부 저항 오래 걸리는 전력을 한번 보자. 소비 전력이 되겠지. 얘는 I 제곱 곱하기 R이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얘는 R 더하기 스몰 R의 제곱분의 자, 라지 R 곱하기 2의 제곱값이 외부 저항에 걸리는 전력이야. 이때 이 저항값이 가변 저항이 돼. 변할 수 있다면 저항값에 따라서 얘네가 갖는 전력값이 달라져. 이 전력 그래프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R에 대해서 P/R 값을 살펴보면 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돼. 그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지? 이 값이 최대값을 갖는 저항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값을 갖는 조건 미분에서 그 미분값이 0인 걸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dR분의 dPR은 자, 뭐가 됩니까? 얘 미분하게 되면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분의 R 미분에서 빠지고 즉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 마이너스 R 곱하기 2 곱하기 R 플러스 스몰 R이라는 값이 돼버리는데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은 2R 곱하기 R 플러스 스몰 R이 돼버리지. 자, 지워졌대. 따라서 라지 R이라는 녀석이 스몰 R일 때 그때 최대 전력값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맥시멈 값은 소비되는 맥시멈 값은 자, 쟤는 뭐가 돼버리지? 자, R이니까 2R이 돼버리지. 2R의 제곱이니까 4R 제곱분의 R이 돼버리니까 얘는 4R분의 2제곱이라는 값이 최대 소비 전력값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런 자, 내부 저항이 있을 때 문제도 꼭 봐두세요. 회로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이요.
잠깐만 쉬었다가 와서 전지가 여러 개 연결되는 경우들 그 부분부터 한번 다시 진행해 봅시다.